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기초 우리가 입문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입문 과정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에 제가 개요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결산의 정리, 이 결산 정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요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주에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공부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이어서 누적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까지 공부한 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회계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이 회계는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그 정보를 두 가지 패턴으로 크게 덩어리를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재무 상태의 정보였고 두 번째 정보가 성과 정보였죠. 경영 성과. 그래서 이 재무 성과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그리고 경영 성과는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고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하는 내용에 작성하는 방법이 복식부기 원리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회계상의 거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실 거는 기초회계를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그때 듣고 그냥 끝나면 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회계가 어떤 순서로 공부했고 각각의 챕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 회계상의 거래, 이 회계상의 거래는 기록의 대상이라고 공부했고요. 이 기록의 대상이 돼야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험에 나왔고 기출문제가 자, 이것을 약속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인데 그때 약속에 의해서 기록할 때 날짜별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분계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이 분계를 기록하는 장부를 뭐라고 합니까? 분계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 정의에서 거래 8가지 요소, 기록 단위인 계정 이런 게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분계는 날짜별로 기록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넘어가면 현금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 계산 단위인 계정의 이름별로 뭐가 있다?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록을 똑같은 기록인데 얘는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기록하고 얘는 각각의 이름별로 재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별로 기록한 것을 재집합한 자기 집으로 보내는 작업. 우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기 포스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기준 거래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공부를 하실 때 여기까지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록만 했으니까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결산이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마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마감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였습니까? 시산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산도 준비 운동이 무슨 절차? 예비 절차가 있었고 이 예비 절차에 시산표도 있었고 수정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절차가 있죠? 본 절차가 있어요. 이 본 절차가 이제 각각의 장부를 문 닫는 장부 마감이 바로 본 절차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보고서 작성이잖아요. 이걸 후절차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 중에서 약속된 보고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레포트를 작성하고 우리는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9장은 뭐냐면은 자, 여기까지는 8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흐름을 내용 다 공부했고 이 예비 절차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잘했는지 시산표를 우리가 가지고 검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난 여기까지 열심히 왔지만 열심히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 누락된 것도 있고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산 정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이 9장은 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산 정리사항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일부고요. 세 가지의 큰 덩어리를 공부하는데 저중에 특히 양가로 1번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 양가로 1번은 여기서만 집중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은 양가로 2번은 재고자산에서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유형자산에서 억수로 공부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파트가 지금 여기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그런 수정 사항들, 이런 수정 붕괴, 요 수정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공부할 주된 내용이고요. 요것을 고쳐야지만 여기에 올라가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돼요?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지금 내가 부동산 빌려줬어요. 임대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돈 받은 건 얼마밖에 없냐면 임대료가 한 달에 1,000원씩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10개월 받았으면 얼마? 10,000원이잖아요. 그럼 10개월밖에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2개월도 임차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월도 수익이 발생되는 게 맞죠? 자, 그런 것들 여기서 작업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거 2,000원을 더 기록하면 얼마가 되죠? 12개월 분이 12,000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수정 붕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많은 주덕교사 수험생님들께서 이 분계를 통한 숫자가 바꿔지는 것에 대한 해석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기초 때 왜 우리가 수정 붕괴를 공부하느냐? 결국 숫자가 바꿔지거든요. 그 바뀌기 위해서 붕괴를 통해서 숫자가 바꿔지지 숫자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이 결산 중에서 자 준비운동 예비 절차 자 그중에서 내가 뜯어 고쳐야 될 부분들 또는 내가 보완해야 될 것들 그래서 올바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수정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몇 가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유가증권 평가 이런 거 손상차손에 대한 우리가 이제 추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각각의 계정 과목 학습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때 더 추가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요건 좀 여기서 많이 공부하는데 어려우시면 재고에서 공부해도 돼요. 그렇지만 요거는 저희가 기본 과정 때도 앞부분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두시면 그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손익에 대한 결산 정리, 그것에 대한 개요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손익이 뭡니까, 이게?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럼 수익과 비용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수익과 비용의 요소의 해석을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익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니까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지 이익 계산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중에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중에 내가 수익과 비용이 따박따박 잘 기록이 됐다. 그럼 수정 붕괴가 필요 없습니다. 기말 수정 붕괴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틀어진 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실력이고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건가 그게 수정 붕괴고 그 수정 붕괴를 해석하는 게 우리 학습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거는 이게 지금 기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외우지 않고 공부하는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기억할 거는 자, 그러면 수익 계정이든 비용 계정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계 기간 중이 있어요. 이 회계 기간 중에 내가 회계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수익 계정을 내가 만약에 과대해서 많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원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말 수정이고요. 이제 수정 붕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회계 기간 중과 수정 붕괴하게 되면 요게 이제 수정 붕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올바른 숫자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숫자가 아까처럼 1200이라고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수익 계정이 만약에 1000이 됐다면 1000이 아니라
자, 다음 기까지 모두 수익으로 잡았다. 1,500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올바른 금액은 1,200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면 수익이 과대가 되잖아요. 수익이 과대가 되면 이익이 과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금액으로 맞춰? 이 1,200이라는 올바른 숫자를 맞추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게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300이라는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는 과대가 됐기 때문에 줄여요. 그럼 이게 왜 과대가 됐을까? 내년도 수익을 단기 걸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차기 수익은 아직 경과가 안 됐죠. 그래서 이걸 미경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뤄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고요. 그럼 반대로 또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얼마인데? 1,200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수익이? 과소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 과소가 되는데 만약에 이 과소되는 것을 내가 기록하지 않고 수정분계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과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수정분계에다가 누구를 바로 수익 계정을 얼마? 200원만큼 더 발생시켜서 여기에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진단이 오진이 되면 어떻게 처방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회계 기간 중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지금 요 정리사항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케이스는 나중에 보고 일단 요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과대가 돼서 미루는 걸 이연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덜 계상됐죠. 계상은 장부의 기록이니까 그래서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용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0이라고 봅시다. 비용이 700인데 기중에 비용을 어떻게 했냐면 1000이라고 기록했어요. 이건 뭐냐면 단기의 보험료가 700인데 내년도 거까지 비용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 만큼. 그럼 비용이 과대됐어요? 과소됐어요? 비용이 과대가 돼버렸잖아요. 뻥튀가 됐죠. 그럼 비용이 대가 되면 이익은 소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과대가 됐으니까 어찌할까? 비용을 다음 기로 미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300이죠? 300을 줄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미죠? 미경과 차기 귀속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500이다. 그러면 내가 단기에 지금 비용이 적게 계상됐죠. 왜 그러냐면 미지급해서 비용이 과소 계상될 수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단기 비용이 과소됐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 200원만큼을 더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이라 하면 뭐다? 수익과 비용 계정과 관련된 수정 분계가 필요한 게 바로 손익의 결산 정리인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기중의 수익과 비용이 뭔가 과대가 되거나 과소가 됐을 때 작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두 가지 계정으로 하잖아요. 이중성이니까. 그쵸?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지금 수익을 줄이고 있잖아요. 수익이 감소되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수익 감소? 차변이죠. 그러면 대변에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수익을 늘리고 있죠. 수익의 발생은 무슨 변? 대변. 그러면 차변에 뭔가가 나와야 되죠.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수수익이 나오는 거죠. 얘는 뭐예요 지금? 비용을 줄이고 있죠. 비용의 감소는 무슨 변? 빨랐나요? 천천히 대변. 대변이니까 비용이 감소가 대변이니까 차변에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선급 비용 이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지금 비용을 늘리고 있죠. 그럼 차변이죠. 그러면 대변에는 부채가 나오죠. 아직 못 지급했으니까 발생하는 것이다.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왜 마이너스인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상대 계정이 비용이기 때문인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걸 따박따박 대소 이걸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정 분계는 반드시 기중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중의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나 동형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곧장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연습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중의 대다 소다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볼게요. 자, 누구부터 하냐면 자, 수익부터 해 봅시다. 요 이제 이연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연 항목은 여러분 두 가지 이제 특히 성원품도 이연 항목인데 수익과 비용에서 이연 항목은 특히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 있는데요. 특히 선자가 들어가요, 둘 다. 근데 선급 비용이 특히 더 많이 시험에 나왔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요게 뭐냐면 이연 항목이라는 건 뭔가 미루는 거잖아요. 수익과 비용을 미루는 거예요. 근데 기중의 회계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선수자가 붙으면 제가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부채라고 그랬어요? 계정 과목의 구분이? 여기 수익은 여러분 요 수익은 무수히 많은 수익의 이름이 대입될 수 있죠. 여기에 이자가 대입하면 선수이자죠. 여기에 누가 대입하면 임대료가 들어가면 선수임대료잖아요. 요 뒤에 있는 요것들은 모두 수익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 나올 때는 저 수익 대신에 계정 과목이 대입돼요. 그래서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선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증가가 무슨 변? 대변. 감소는 무슨 변? 차변. 기초 공부는 그거 하는 거예요. 자산은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자꾸만 생각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부채 계정인데 얘가 나오는 게 바로 수익의 이연 항목이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선수 수익이 나올 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익을 받아요, 줘요? 얘는 받는 거죠. 수익이니까. 기중에 내가 임대료를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 거냐는 거죠. 여기는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회계 기간 중에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이 회계 기간 중은 이제 수익이니까 뭔가 돈을 받잖아요. 그죠, 선생님? 뭔가 받았을 때 이 받았을 때 돈 받고 대변 계정을 무슨 계정으로? 자,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미리 받은 돈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매출로 안 하고 미리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료를 미리 받았네? 선수임대료. 근데 얘는 뭐예요? 수익이 아니라 선수가 붙었으니까 미리 받으면 부채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뭡니까?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말 수정 분계가 같게서 다르게 당연히 틀리죠. 그거 공부하는 게 학습 포인트예요. 결과는 같고.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내가 이제 돈을 받았을 때 무슨 계정을 처리했어요? 임대료 계정이다. 얘는 무슨 계정이면 수익 계정이에요. 근데 언제입니까? 7월 1일이니까 기중이잖아요. 근데 몇 년분? 1년분. 내가 부동산 빌려주고 1년 동안 쓰세요 하고 24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따져봅시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 다시 그려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다 그랬죠. 이 7월 1일이니까 자,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당기는 이게 만약에 2019년이라고 본다면 2019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월 30일이 1년이죠. 요게 이제 2019년이라면 이게 1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응? 우리는 보통 결산은 이렇게 연단위 한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받은 게 이때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7월 1일 기중에 수령했고 이 기중에 수령한 금액의 1년은 여기서부터 계산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현금주의는 돈을 받으면 그대로 수익이에요. 현금주의 입장에선 이게 맞는 회계 처리예요. 근데 저희는 무슨 주의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요 현금의 귀속을 따져요. 그럼 이 귀속은 여기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당기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응? 근데 받을 때 지금 1년분 다 잡았죠? 요거 지금 몇 년분이에요, 이게 지금? 1년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1년분, 이건 1년분이고, 나는 발생주의 관점에서 수익은 1년분으로 잡히면 안 되죠? 몇 개월이 잡혀야 돼요? 6개월이 잡혀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얘를 제대로 임대료 금액을 기록하려고 한다면 발생 기준에서 몇 개월분? 6개월분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정분계라고요. 요 수익이 과대니까 얘를 미뤄야 되겠죠? 요게 이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수익이 감소가 되느냐? 기중에 과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과대의 분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경과 문이다 또는 차기 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금액은 24만 원 곱하기 몇 분의 몇? 12분의 6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수정분계 대상은 요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걸 어떻게 한다? 날려야 된다, 이연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기 귀속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숫자가 안 움직여요. 네? 선생님 그냥 갖다가 쓰면 되죠. 그러는데 우리 회계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통해서 증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 임대료는 얼마? 2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준회계 처리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 과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계를 해야 돼요? 요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정리하시는 게 학습 과제고, 요거에 대한 문제 해석은 시험장 갈 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보내야지. 얘는 발생이면 감소는 반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지 임대료는 얼마가 되죠?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만 분계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죠? 대변 계정 과목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미경과니까 미리 받아버린 거잖아요. 자산이 과대 증가됐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실전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수정 분계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누락이 미치는 영향, 20일의 기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과 비용만 보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수익이 지금 감소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르가 과대가 되기 때문에 감소를 해서 맞췄죠. 그럼 만약에 이 수정분계가 없다면 미치는 이익의 효과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올해 기출문제에 유형했잖아요. 얘가 누락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똑같이 12만 원이지만 방향성이 반대죠. 얘가 없으면 수익이 과대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과대가 되면 뭐가 되죠? 자본하고 이익은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수정분계 안 하면 얘가 과대가 되기 때문에 얘가 감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숫자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시험 문제는 수정분계 자체가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는 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누락이 미치는 효과 둘. 이게 항상 세트에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항상 수익 비용을 쳐다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만약에 얘가 과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과소. 임대료가 과소됐으면 늘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익은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회계 처리가 또 다른 회계 처리가 있어요. 지금 수익 얘기하고 있어요. 현수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정 분계도 분계를 하면요. 자기 집에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라는 수익은 발생이 이쪽이니까 감소가 이쪽이죠. 그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중에 현금은 대변에 임대료 받은 총 금액이 지금 24만 원이라고 여기 문제 나와 있었죠? 근데 이 중에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감소 임대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만큼 감소가 되죠? 그리고 선수 임대료는 부채니까 이쪽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자기 집에 이 금액을 보내주니까 수정된 다음에 임대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발생 24에서 감소 12만 원을 빼니까
이만큼이 지금 단기 발생이죠. 그게 바로 임대료 발생 12만 원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수정 후 시산표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임대료를 이렇게 수익 계정으로 안 쓰고 돈을 받을 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돈을 받을 때 부채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 항목은 자, 수익은 돈을 받을 때 수익으로 쓸 수도 있고 수익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쓸 수 있다? 부채로 쓸 수 있어요. 미리 받은 거니까. 또 비용은 어떻게 해요? 비용 계정을 쓸 수도 있고 비용 지급 시에 내가 자산 계정을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자, 돈을 받았죠. 아까랑 똑같은 예제예요. 24만 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채로 처리한 거예요. 부채로. 그러면 기중에 임대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 분개하기 전에? 없죠.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부채잖아요. 부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부채만 있기 때문에 수익은 과소입니까? 과대입니까? 과소죠. 몇 개월 과소예요? 7월 1일이니까 6개월 과소죠. 단기 거. 그쵸? 그래서 이거 수정 분개를 임대료를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미경과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단기 발생 경과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좀 지금 시간 있을 때 해석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 많이 돼요. 요거, 아이고. 성급 보면 아니고. 이거 다시 한번 요걸 제가 그림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죠? 요거 보시면. 자, 1월 1일, 7월 1일이고요. 여기 12월 30일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요게 6월 30일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이때 내가, 임대료를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1년이란 말이에요. 귀속은. 그런데 아까는 얘를 모두 수익으로 받기 때문에 요만큼을 날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1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에는 요 수령했을 때 이 금액을 수익으로 안 잡았잖아요. 얘는 모두 뭐로 잡았어요? 부채 계정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기의 임대료라는 수익 금액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없잖아요, 지금. 부채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 그냥 순진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상한 상상하실 필요 없어요. 얘는 부채니까 수익이 아니죠. 그럼 수익은 어떻게 된다? 과소가 되더라 이거죠. 수익이 과소가 되죠. 그럼 우리는 수정분기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수익을 수익이라고. 근데 어떤 수익을 하냐면 얘는 지금 기록이 안 된 거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고요. 지금 반드시 단기의 수익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아까는 이거니까 미경과지만 얘는 뭐야? 이건 경과잖아요, 경과. 단기 발생. 그래서 이 경과분에 대한 임대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6개월이니까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이 대변하면 발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라고 불러주고, 자, 그리고 얘는 뭡니까? 이 선수 임대료가 너무 많이 과대 계상됐죠? 이건 이제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이만큼은 단기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우리 풀었죠? 요 기말수정분계. 요 기말수정분계가 누구한테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입니까?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요. 요 단기 순이익이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정되는 요 둘이 빼서 계산되는 금액이 단기순이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단기순이익은 얘는 더하기고 얘는 빼기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빼기는 감소하면 증가하겠죠.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수정분계는 지금 수익과 비용 중에 누가 나왔어요? 수익이 나왔죠.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죠. 대변이니까. 그래서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도 미친 영향도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요 분계가 이익에 미친 효과죠. 그럼 요 분계가 누락됐을 때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 응? 이익이 과소일까요? 과대일까요? 그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다시 한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요게 지금 우리가 요 분계한 이유가
수익이 없었죠. 얘는 수익으로 안 하고 모두 부채로 썼기 때문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수정분기를 수익을 수익이라 불렀으니까 이익의 증가였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그런데 우리 요번에 21회 문제처럼 요즘에 그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요. 얘 자체를 누락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요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했을 때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12지만 수익이 과소가 됐잖아요. 수익의 과소는 이익의 과소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깊이 갔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어차피 여러분 9월 달에 기본서 들어가죠. 기본서 들어갈 때 앞부분에 이거 다시 하거든요. 그때 제가 또 얘기하겠죠. 한 두세 번 정도 들으면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수정분기는 얘가 틀어졌기 때문에 맞추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요거 누락했을 때 미치는 효과도 시험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항상 처음부터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복습을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똑같은 걸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무슨 법이었어요?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이게 거기 책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됐나요? 그냥 수익 계정. 자, 두 번째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봅시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그 회계 기간 중 여기 잠깐 보세요. 자, 회계 기간 중에 지금 한 거 해볼게요. 얘는 뭐가 나왔어요? 수익 계정이 얼마? 24만 원. 그쵸? 얘는 뭐가 나왔어요? 모두 부채라고 기록했고 얼마?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 받은 게 모두 수익인 현금주의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발생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리죠. 왜냐면은 단기 수익은 12거든요. 그 얘는 뭐예요? 지금 차익 있게 12만 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수익이 과대가 됐고 얘는 수익이 지금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과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수정 분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올바른 금액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올바른 금액? 수익과 비용의 올바른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이 수정 분계는 뭐를 해야 될까? 이걸 정리하는데, 얘는 수익이 과대가 되는데 이 과대가 미경과분이잖아요. 미경과는 뭐다? 차익이 섰고. 그러니까 단기 게 아니라 다음 기 걸 모두 수익으로 잡았다. 그러면 수정 분계는 무슨 분? 자, 미경과분. 자, 이런 용어를 무조건 어렵다고 튕기지 마시고요. 조금 해석해봐요. 아직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대가 됐지. 차기 거니까. 자, 요게 얼마죠? 24만 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12만 원만큼 부풀려져 있으므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인다, 이연이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료는 얼마에 수렴해야 된다? 얘는 12만 원의 임대료가 된다 이겁니다.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단기 순이익이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을 때는 이익의 감소죠. 수익 감소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가 누락했으면 이익이 되죠. 수익 되니까 이익 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 부채. 자, 부채 계정인데 수익이 전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소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단기는 어떻게 된다? 단기 경과분 발생분을 기록해야 된다. 자, 그래서 24만 원 곱하기 몇 분의 몇이겠어요? 또 10분의 6이 되겠죠. 얘는 단기분에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12만 원만큼 얘는 어떻게 돼요? 발생시켜야 되죠? 그쵸? 단기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얘는 이게 임대료가 되는 거죠. 얘는 임대료가 대가 됐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없으니까 더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임대료가 이렇게 12만 원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출발했든 얘를 맞춰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출발이 다르니까 대응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시면 끝이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만들려면 달라야지 똑같아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예, 선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은 회계 처리가 기준에 2개거든요. 예?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정 분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수정 분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걸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제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다시 한번 연습하고 저희가 다음 9월 달에 앞부분에 다시 이거 해요. 기본서 갖고. 그때 또 거기 객관식 있잖아요. 그때 첫 순환부터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회계순환 과정 결산 파트에서 이 수정분계 문제 간간히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심화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두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현 항목 중에서 선수 수익을 봤고요. 그러면 선수 수익은 수익 계정에 대한 이현 항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용이 있죠, 비용. 그러면 수익은 받은 거니까 선수자 붙이죠. 미리 한번 생각해. 비용은 주는 거잖아요. 수겠습니까? 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리 지급한 거. 그래서 기중에 비용을 지급했을 때 여기도 계정이 2개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비용 항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비용으로 안 하고 실질 계정, 자산 계정인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갖기 위해서 수정 분계가 다르겠죠. 그게 시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선급 비용은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다시 뵙겠습니다.